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있나요? 날도 뜨거운데 습하기도 해서 에어컨 없이는 잠시라도 참기 어려운 더위에 축축 늘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이럴 때는 한바탕 땀나게 운동하고 시원하게 샤워한 다음에 시원한 물 한잔 하면 딱인데 말이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왜 우린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밖에 없는가? 안타깝구만. 우선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바로 인사. 오늘은 배드민턴형 게임 수업의 마지막 시간으로 서비스와 복식 경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는 배드민턴 경기의 시작이니까 꼭 필요한 내용이겠지만 복식 경기 방법, 이건 왜 배우나 싶겠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과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스트로크만 몇 시간 동안 진행했었는데 오늘 배울 복식 경기 방법은 교과서 내용이에요. 빈 곳에 셔틀콕을 보내고 같은 팀원끼리 협력해서 공격 및 수비를 진행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같은 코트에서 한 셔틀콕으로 경기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규칙은 알아야 하고요. 그래야 다치지 않고 효과적인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 또는 서브라고 하기도 하죠. 짜장면 탕수육 시키면 따라오는 그 서비스 아닙니다. 맥락상 통하긴 하지만 서비스는 배드민턴 게임의 시작이에요. 서비스를 실패하면 승패를 떠나 게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작년에도 서비스를 제대로 넣지 못해서 양 팀이 서비스만 하다가 게임이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니까 잘 보세요. 그리고 수업 초반부에는 서비스가 여러 규칙이 있다고 했었죠. 어떤 규칙이 있었는지 모르면 앞의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서비스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콕을 짧게 보내는 숏 서비스, 다음 길게 보내는 롱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숏 서비스를 배워볼게요. 먼저 다리, 왼발은 뒤로, 오른발은 앞으로 두고 서는데 이때 몸의 무게중심이 살짝 앞으로 쏠리도록 섭니다. 두 번째 손, 왼손으로 콕을 잡는데 콕 안쪽에 깃털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짚습니다. 오른팔은 13차 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백핸드 그립으로 잡은 후에 양팔은 앞으로 뻗는데 콕을 라켓 앞에 가까이 붙입니다. 여기까지가 준비 자세입니다. 마지막, 이제 서비스를 보내야 되겠죠? 라켓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밀어주듯 하고 하는데 이때 엄지와 손목을 이용하여 스트로크 합니다. 이번에는 주의점. 이미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서비스 규칙과 관련한 내용들이에요. 허리 높이 이상으로 서비스하지 말 것. 라켓의 손잡이가 헤드보다 내려오지 말 것. 서비스할 때 발을 바닥에서 떼지 말 것. 더블 모션, 그러니까 줄 듯 말 듯, 약 올리지 말 것. 주의할 게 많죠. 서비스가 배드민턴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입문자에게 서비스할 때 가장 중요한 주의점은 서비스로 점수를 따기보다는 서비스로 점수를 잃지 않도록 한다. 서비스를 네트 가까이 붙여서 상대 서비스 코트에 가장 가까운 곳에 넣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점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오늘 수업의 마지막 복식 경기 방법입니다. 선수가 아닌 이상 우리 같은 입문자들은 복식 경기밖에 없다고 했죠. 우리도 2학기 때 복식 경기를 진행하게 될 텐데 둘이 한 코트에서 공 하나로 경기를 하다 보니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승패도 문제지만 둘이 부딪혀서 다치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지금부터는 복식 경기 중에 팀원끼리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복잡해서 시합 전에는 따로 레슨을 받기도 할 정도지만 우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앞, 뒤, 좌, 우. 무슨 말이냐? 두 사람이 설 때 앞, 뒤로 서든지 좌우에 섭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보통 앞에 서는 사람을 전위, 뒤에 서는 사람을 후위라고 해요. 콕이 짧게 온 경우에는 한 사람이 앞에서 받아주고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뒤로 갑니다. 반대로 콕을 멀리 보내거나 넘어올 경우에는 코트를 반으로 나누어 좌우로 서는데 여기서 기억할 두 번째, 혹시 콕이 두 사람 사이로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콕을 오른손으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치면 됩니다. 또는 콕에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치면 되는데 이때 겹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내가 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보통 마이 라고 외치죠.
어떤 신호든 좋으니까 서로 달려들 경우에는 꼭 신호를 줘야 합니다. 신호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양보하고 멈춰야 해요. 멈추지 않거나 치는 사람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코기나 라켓에 맞아 다칠 수도 있어요. 경기를 시작하려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말고도 서비스할 때 같은 팀원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콕이 짧게 올 때 또는 길게 올 때 어떻게 쳐야 하는지 등등등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우선은 간단하게나마 경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선은 공터에 가서 시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서비스를 배웠으니 상대에게 공을 넘겨주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 공이 머리 위로 또는 아래로 올 때 어떻게든 칠 수 있을 테니까요.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나머지는 2학기로 또 한번 미루겠습니다. 그때는 새롭게 단장한 강당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운동해 봅시다. 다음 시간부터는 4단원 표현 활동을 배워보겠습니다. 강당이 없어서 직접 시범을 보이기보다는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의 참고 영상들을 주로 가져와 사용할 텐데 이해해 주길 바래요. 표현 활동은 경쟁 활동과 달리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시연하고 찍은 영상도 함께 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하겠지? 과제로 내줘야 되나? 아무튼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로 인사. Well, it's a natural reaction, driven to distraction, clawing at the ghost I'll never